되겠어요. 이걸 자기들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자기들 걸로 연결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지금 만리장성 위에 있으니까 이제까지 주장했던 게 만리장성 위쪽은 자기들보다 무식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문화까지 자기 역사를 끌어들이려면 만리장성을 계속 내려가지고 그 밑에 우리 거다라고 역사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공정이었습니까? 동북공정이죠. 동북공정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세계 탐원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역사를 부풀려 올라가 보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세계 4대 문명보다 1500년에서 2000년 이상 앞서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8500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고고학계에서 8500년까지 올라가는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중국이 자기들을 8500년까지 자기들 걸로 뻥튀기려고 하니까 역사를 계속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 쪽으로 바라보던 이 고구려 장성들도 성들도 전부 다 방향을 틀어가지고요. 고구려 쪽을 거꾸로 보게 만들고요. 만리장성도 시멘트를 늘려갖고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꾸 엿가락처럼 늘린다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엿 같은 장성이다 이렇게. 네. 자 볼게요. 그런데 발해국가도 많이 있는데 예? 지금 발해국가도 있어요. 예. 있는데 발해도 소수 민족이다. 자기 중국 안에 들어있는 역사는 전부 다 중국 거라고 해가지고 57개 소수민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신사임당도 김유신 장군도 이순신 장군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전부 다 조선족입니다. 중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중국 민족의 지방 부족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조인성이 이제 우리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양만춘 장군의 대첩 뭡니까 안시성 예, 영화를 찍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하나의 연예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홍상문화를 자기가 공부해보니까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 어디 있죠? 클릭을 이긴가요? 네, 마우스. 네, 마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기 문명, 우기 뭐 이렇게 생각하게 돼가지고 동문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여기가 보시면은 거꾸로죠. 우리나라 대륙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이 지도입니다. 예, 거기에서 위에서 지도계 만리장성이잖아요. 지금 요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옥기 문명을 이야기하죠. 우기 문명, 우기 뭐 이렇게 다 발견이 돼가지고 동문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왜냐면 만리장성 이 안에 문명, 그러니까 황하 문명이 아니라 기본으로 삼았는데 요한 문명이 나오면서 불리해진 거지. 이제 그래서 이걸 다 뒤집어 엎으려고 이제. 공부 많이 했네. 네? 그렇죠. 보세요. 저는 영화 배우도 자기가 고구려 역사와 그 뿌리 역사를 고증을 하면서 영화를 찍으니까 실제 역사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아량 내몽고 자치구 우아량촌에서 나온 거 보면요. 5,500년 전에 이미 초기 시대에 국가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총묘단이 다 나왔습니다. 무덤과 제단과 묘가 다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트럭이죠, 트럭. 보이시죠? 여기 위에서 찍은 거잖아요. 얼마나 넓습니까? 이 지금 그 터가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죠? 그 정도 크기랍니다. 그리고 이 지금 단이 있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그렇지만 3단으로 되어 있는 흔적이 예, 지금도 나오거든요. 국경의 천단공원이나 우리 고종 황제의 문구단의 그 3단 재단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도 하늘에 재를 끼칠 때는 둥근 단을 쌓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 모양이죠. 보세요. 한 단, 두 단, 세 단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에 재를 지내는 단은 둥글게, 땅에다가 묘를 쓰거나 재를 지낼 때는 네모나게, 네모방정하게. 이게 동양의 우주관을 상징하는 사성일지였습니다. 뭐라고요? 천원, 지방. 예. 근데 우리는 이걸 생활 속에서도 늘 저렇게 공평하게 하늘 땅의 마음으로 경제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돈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예, 역전. 상평 통보. 밖은 둥글게 안은 네모나게, 그죠? 공정 거래를 하자 이거죠, 하늘에. 그 뜻으로. 우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홍산문화 유물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유물이 하나 나왔어요. 홍산문화에는 아까 옥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옥이 건강을 얼마나 지켜줍니까?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옥을 가장 귀한 보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옥이 비싸잖아요. 옥은요, 천년 만년에 가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푸른 색깔이
하늘을 상징한다. 이 옥황상제도 바로 실제로 옥이라고 하는 그걸 쓰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옥이 제이드 아닙니까? 옥황상제가 제이드 엠퍼러입니다. 실제로. 예, 하늘의 마음을 닮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분이 제사장이나 통치자의 무덤일 것이다. 왜? 부장품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귀걸이, 그다음에 목걸이, 그죠? 팔찌, 발찌, 허리띠. 너무나 많은 부장품이 5kg 나왔는데 머리 위에 그냥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한 요만합니다. 근데 밑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왜 예, 상투를 딱 들고 나면 여기 딱 꽂죠? 이게 뭐예요? 옥과 동고인데 그걸 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공산문화 시대에. 그러니까 이건 상투를 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기 헤어스타일 상투가 아니잖아요. 아, 동이죠. 한민족의 고유한 양식이구나. 근데도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예, 밝히려고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에 이 상투는 보세요. 다시 유행을 틀고 젊은 사람들이 무슨 머리라고 합니까? 네. 이렇게 똥머리고 좀 이렇게 올림머리라고 하든지. 자, 남자는요.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계신 북두칠성에 내 마음을 모은다라고 해서 상투를 어떻게 틀었냐면 7번 나왔어요. 앞으로 4번, 뒤로 3번. 그것도 칠수입니다. 근데 남자는 이렇게 꽂았죠. 여자는 상투 틀었습니까? 안 틀었습니까? 여자는 음양이니까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여자는 내려서 쪽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꽂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늘과 소통했던 문화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로? 와이파이가 안 켜지니까 이렇게 막 핸드폰 안 되잖아요. 나의 마음을 상징과 함께 와이파이를 딱 맞추면 됩니다. 네. 그럼 와이파이 비번은 뭡니까? 7777.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공산문화 유적에서 굉장히 놀라운 중국이 충격을 받았던 유물들이 나왔는데요. 자, 중국은 자기들을 용의 후예라고 부르죠. 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시진핑이 이렇게 중국으로 이렇게 순방을 갔잖아요. 그때 중국 문화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용의 후예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 용과 봉은 황제, 천자에게 썼지 않습니까? 하늘을 대행하고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천자 문화의 상징인데 중국의 역사박물관에 있는 용봉 문화의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화민족 문화의 아주 독특한 문화다. 그리고 그것은 중화문명과 동시에 탄생했다. 그럼 아까 어디 공산문화가 아니라 황화문명과 함께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근데 아까 어디서 공산문화에서 보세요. 한민족 지원 역사를 막살하는 이 용봉이 발굴되니까 이것도 자기들이 우리보다 더 앞선 용봉이 어디서 한민족의 뿌리 역사 시대에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충격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7,600년 전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발견됐는데요. 돌로 이렇게 쌓았습니다. 자, 요거를 좀 더 자세히 가까이 찍으면 이렇게 돼요. 완전 용이죠. 예. 이렇게 해서 석소룡이라고 해서 돌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든 있는데 지금 이게 없어졌습니다. 저걸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용은 한국 거라는 거예요. 지금 충격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최초의 봉황이 또 공산유기에서 나왔어요. 자, 약 7,000년까지 올라가죠. 보세요. 봉황 토기 맞죠? 예. 봉황 모형의 토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걸 한국 걸로 만들면 자기들 문화의 뿌리가 어디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는 걸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작업해서 공산문화도 자기 거라고 하니까 뻥을 많이 튀기니까 결국 어디까지? 전 세계 역사의 뿌리는 중국에서 나왔다. 지금 이렇게 키우니까 세계 사람들이 야 그건 너무했어. 다 아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튀겼어.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가 거짓말 한번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거짓말이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면 나중에 들통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근데 놀라운 건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가만히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공산문화가 중국 거라고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썩어 빠진 역사학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제 식민사학에 그 잔재가 남아있으니까 밝혀줘도 안 믿는 겁니다. 자, 봉, 그죠? 용, 봉. 그리고 이건 우리 왜 저기 그 코리도사 이렇게 보면 부엉이로 막 변하잖아요. 부엉이가 인간과 신계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공산문화에도 이 도술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부엉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 여기 보면 완전한 용이잖아요. 옥조룡, 십자룡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죠. 야, 이 한민족 뿌리 문화에서 용봉 문화가 나왔구나.
그래서 천자 문화의 상징인 최초의 용궁 문화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홍산 문화에는 전부 다 발굴되는 게 앞에 뭐가 붙어요? 최초가 붙었어요. 최초. 왜? 거의 뭐 한 8,500년까지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용궁 문화를 우리 국보로 갖고 있죠. 뭡니까? 위에는 봉황, 밑에는 용. 이거 이름이 뭐예요? 백제, 금동, 대향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도교 문화가 다 들어있고요. 유불선 문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의 정신 문화의 종주다라고 하는 것을 저런 육을 만나라고 다 우리는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아, 용궁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에 보면 야, 우리 건데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중국 사람들은 용이나 봉황을 굉장히 신성한 장소나 그런 데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보세요. 어릴 때부터 집집마다 그냥 애들 들고 다녀요. 대근상, 자, 그다음에 그죠? 네. 우등상, 진보상.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들이 자랑한다고 집 담벼락에 전부 다쫙 붙여놨잖아요. 우리는 집집마다 봉황을 다 걸어놓고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에도 봉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용과 봉을 그냥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용했던 민족이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홍산 문화의 특징은 이렇게 나옵니다. 최고 8,500년까지 올라가고요. 국가 단계를 다 갖추고 있었고, 보세요. 가장 오래된 옥기가 발견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옥장인들이 보니까 옥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어느 한두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일반 돌보다 약간 물리기 때문에 깎는데 더 어렵대요. 그런데 저렇게 옥기가 파는 데마다 나오니까 이것은 옥을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공장이나 전문가들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옥길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럼 도대체 저 나라가 신화의 나라입니까? 그 기도 초풍하는 거죠. 그걸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죠? 6번 보세요. 무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시대였다? 평화로운 시대였다. 저 시대는. 그러니까 환국과 배달 시대는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시대였고 우리 한민족 유족과 연결되는, 유물과 연결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근데 이걸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미국의 덴버 대학의 사라 넬슨 교수인데요. 이 교수님은 한국과 중국의 고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과 중국의 고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문화를 갖다가 연구했겠습니까? 당연히 한국과 중국 문화의 접점이 홍산 문화를 연구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분이 하와이에서 있었던 동아시아 고고학계에서 이분이 주장을 합니다. 한국의 고고학계는 중국과 따로 떨어뜨려서 독자적으로 고고학계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아시아 고고학계에서 한국 고고학을 따로 분과로 만든 분입니다. 우리나라 고고학자가 아니라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보니까 홍산문화의 특징은 한반도의 삶과 너무나 동일하더라. 밑에 보세요. 한국과 완전히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홍산문화는 한국 거다.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옥기가 계속 나오니까 석기시대와 청동시대 사이에 옥기시대를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역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 없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발굴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은 하은주 시대 이전을 요술 시대부터 해가지고 사마오제 시대는 뭐예요? 자기들도 신화의 나라니까 없는 나라는 겁니다. 하은주 시대가 언제입니까? 요순 시대가 고조선 시대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발굴된 거니까 신비의 왕입니다.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놓고 발굴하다가 이제 자기들 나라를 그러니까 하은주도 그 이상도 계속 이렇게 지금 역사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고조선은 신화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독립군들이 가르친 그 환국과 배달의 역사는 어디에 나오냐? 환단곡에 나옵니다. 이 환단고기를 처음에 펴내게끔 자금을 지원해서 책을 펴내라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홍문도 장군이죠. 이 환단고기는요,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고려 시대 말, 그 다음에 조선 중기까지 약 1300년 동안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 뿌리 역사에서 한국에 대한 연원, 그 다음에 47군의 단군에 대한 치적, 그리고 북부역, 이 고려
부여의 뿌리라고 하는, 우리가 부여사라고는 들어봤지 북부여사라는 건 잘 못 들어보잖아요. 북부여의 그런 모든 역사를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태백일사는 이게 전부 다 고성인 시거든요. 근데 고성인 시에 예, 이분들은 진짜 애국자입니다. 국가에서 공장줘야 돼요. 그렇지. 혹시 고성인 씨 계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돈을 안 가져가지고. 여기 태백일사라는 이분은 이맥 선생은요 조선 중기에 찬수관을 지으셨어요. 찬수관은 역사를 보고서 이렇게 서적을 기록하고 하는 그런 목록을 작성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조선 초기에 우리가 이성계가 나라를 잡고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 나라에 있던 그런 기강을 딱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세조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중국이 사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목록을 정해줍니다. 이러이러한 목록은 전부 다 압수해서 가져와라. 거기에 이렇게 삼성기가 들어있고요. 예, 이런 책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중국보다 더 위대한 뿌리 역사를 밝히는 책이기 때문에 중국을 큰 형님으로 모시니까 이런 책은 우리가 불태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압수하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발설만 해도 특치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다가 숨기고 있다가 들키면 닉자 처참, 은닉하다가 발견되면은 참수를 한다. 그리고 방을 붙였어요. 그게 그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조, 예종, 성종 때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숨겨놨던 거예요. 근데 이맥 선생이 찬수관이 돼가지고 적다 보니까 아이고 조선 초에 이렇게 사라지고 불태워졌던 책들이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도 그게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핵심을 몰래 따가지고 우리 태백 빛나는 광명, 그죠? 광명의 역사를 숨겼다는 겁니다. 숨겨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핵심을 적어서 여기에는 태백일사에는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정신문화, 아까 있죠. 하늘로부터 이렇게 받아왔던 정신문화와 수행문화, 이런 문화들을 너무나 소상하게 밝히는 거죠. 자, 근데 이 책들을 엮은 거죠. 누가? 공문도 장군과 오동진 장군하고 같이 친구였던 운초 계연수 선생이 똑같이 이렇게 신흥문화학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군이었거든요. 묶어서 우리 민족의 뿌리 역사를 그대로 한국부터 이렇게 밝히자. 그러니까 총 사고 대포를 사야 될 돈 가지고 술탄을 사야 될 돈을 가지고 책을 써내라고. 이건 이제 가이드북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써라 해가지고 30권을 이렇게 써서 밀어서 복판본을 만들어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평안도 선천 출신인데요. 이 해학 이기 선생도 똑같은 전부 다 고성인 시집안이죠. 그래서 이 군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홍금도 오동진 장군의 자금을 받아서 초간부 30불 내죠. 근데 이분이 묘양산 석벽에 천부경이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걸 발견하고 그걸 탁폰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달고기 안에 천부경이 실려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밀정의 밀고로 감영극이라고 하는 밀정의 신문에도 나옵니다. 감영극이. 네. 밀정의 밀고로 이 사지가 다 절단이 됩니다. 끝까지 포함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 사지가 절단된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압록강에다 빠뜨려요. 근데 그때 이 계연수 선생의 14살 된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암당 이유립 선생님이거든요. 그 14살 된 그 이유립 선생님도 소년단에 있었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울면서 스승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면서 스승님한테 배웠던 이 역사를 제가 꼭 지켜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방 이후에 이립 선생님이 한 권을 들고 진본 한 권을 들고 내려왔어요. 대전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남한에 환담이 전해진 겁니다.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라를 찾았고 역사를 지켜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홍범도 오동진 장군 우리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여천 홍범도 장군은 평가가 만천하됐습니다. 러시아로 갔다가 마지막에 또 유배를 당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묻혀 계세요? 예, 지금 카자흐스탄에 아직 계시잖아요. 정말 쓸쓸하게 해방되기 2년 전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 홍범도 장군이 계셨기 때문에 청산리 대첩이 성과 이렇게 대승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군 최초의 전쟁, 그게 바로 홍범도 장군의 봉은운동이었거든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은 부인이 고문을 당해서 저렇게 죽고 아들도 전쟁을 하면서 전사를 하고 이렇게 해도 나라를 찾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의지가 꺾이지 않았잖아요. 이런 공부 장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무관만 이런 게 아니라 문과 무가 다 출중하셨어요. 역사의식이 있으셔서 그래서 홍문도 장군은 역사책을 펴는데 이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STV 상생방송에 나와서 한번 일제강점기 독립군 직접 시대에 카자흐스탄에 전세했던 있는 공호동 중상입니다. 대첩과 네. 성산이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이순신 장군의 그 위대함과 홍범도 장군의 위대함 거의 대전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관적으로 70년 지난 지금까지도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헌하지 못한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군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의 참모습을 담고 있는 한단고. 책을 편찬한 문추 개연수, 서문에서 한단고기를 출판하는데 홍범도 장군이 출간 자금을 댔다고 기록하고 있다. 장군은 왜 한단고기 출간을 위해 자금을 댄 것입니다. 대한독립과 한민족 역사 정신의 회복을 위해 가장 처절히 마지막까지 싸웠던 장군의 장렬한 삶을 통해 한일 독립전쟁의 위대한 역사를 복원한다. 자, 그래서 작년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이러한 우리 홍범도 장군, 김자진, 시청천, 이범석 장군 등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하셨던 혁혁한 공을 올리셨던 장군들을 흉상을 이렇게 자막해서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독립군 수첩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독립군으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죽음에서 손바닥만한 수첩이 남았어요. 근데 그 수첩에 보니까 독립군들 사진 속에도 그렇고 독립군들이 수첩에 뭘 적어놨냐면 환단고기 속에 나오는 3.1 신고하고 천부경을 직접 써서 아버지가 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군사훈련하고 저녁에는 우리 역사 공부하면서 3.1 신고와 천부경을 외웠다는 거죠. 그 독립군들은 천부경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전 세계의 그 이렇게 실존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인 데카르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 죄송합니다. 하이데거인데 하이데거가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프랑스를 방문한 우리나라 서울대 철학과 박정훈 교수를 초대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당신을 초대한 이유는 당신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명해진 철학 사상은 바로 동양의 무국 사상인데, 동양 철학을 공부하던 중에 아시아의 위대한 문명의 발상지는 한국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독일 사람. 그러다가 세계 역사상 가장 완전무결한 평화적인 정치를 2000년이 넘는 동안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나라가 당군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을 존경하는데 국조 한백억리 이 당군의 또는 이제 그 사상을 담고 있는 천부경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 이분이 천부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 천부경이 가장 어떤 체계적인 수학이고 하늘과 땅과 인간의 어떤 그런 철학을 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